정우성, 김태희 씨가 주인공인 영화 중천이 중국 헝디엔 촬영소에서 막바지 촬영 중입니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의 전영화 기자가 지난 27일 중국 현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직접 다녀오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전영화 기자와 함께 영화 중천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까지도 직접 다녀오셨는데 뭐 네. 기억나는 중국어라도 있으세요? 쉐쉐. 그거 하나면 사실 됩니다. 예. 자, 이렇게 기자간담회에 직접 다녀오셨는데 기자간담회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생생하게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 분위기는 어땠나요? 뭐 국내 기자간담회랑 좀 많이 그렇게 달랐나요? 큰 차이는 없었는데요. 뭐 차이가 있다면 보통 국내 이제 기자간담회 같은 경우는 배우들이 와서 보통 곧바로 포토타임을 갔는데 네. 거기서는 이제 둘 다 그 곧바로 촬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 메이크업으로 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안 찍었는데 노 메이크업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둘 다 이제 머리 뒤에 되게 빛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정말 선녀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었어요. 정우성 씨, 김태희 씨. 워낙에 또 외모가 출중하시니까 뭐 메이크업을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빛이 났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모든 취재진들의 관심은 정우성, 김태희 씨한테 쏠렸었겠죠. 이분들이 영화에 어떻게 캐스팅됐는지 그 과정 또한 좀 궁금해지는데 정우성 씨는 들린 얘기에 의하면 영화보다는 시나리오보다는 사람을 보고 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았겠죠. 하지만 뭐 정우성 씨랑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본인은 저기 시나리오보다는 사람을 먼저 중요시 여긴다. 네. 그 무사에 출연할 때도 김성수 감독과 지난번에 한번 술을 먹었는데 괜찮았어. 그거 하자 그러는데 하지라고 하고 또 찍고 하다가 뭐 똥개도 연락이 오고 그랬었는데 뭐 조금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해야지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꼭 의리를 지키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이번에 들어간 중천 역시 김성수 감독이 충무로에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분이 이제 조동호 감독인데 네, 이분이 이번에 이제 연출 direction 맡으셨죠? 저분이 이제 김성수 감독 밑에서 한 8년 동안을 고생을 했다고 해요. 김성수 감독이 또 굉장히 이제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인데도 네. 불구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데 내가 도와줘야지라고 하고 흔쾌히 촬영을 결심했다고 하고요. 네, 역시 정우성 씨 의리파예요. 네, 의리파예요. 유추한가요? 그리고 이제 김태희 씨가 또 어떻게 영화에 캐스팅이 됐는지 그 비화도 있다고 들었어요. 뭐 사실 처음에는 심은하 씨에게 이 역할이 제의가 들어갔었다고 들었는데. 예, 네. 정우성 씨가 일단 그 본투킬에서 심은하 씨하고 연기를 또 같이 했었고 두 분이 또 굉장히 친하시고 그래서 심은하 씨가 자청 타청 이제 거론이 됐고요. 이 김성수 감독도 심은하 씨를 직접 만나서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쪽에서는 이제 심은하 씨가 너무 완강한 것 같다라고 포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좀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그래서 안 했다고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구를 해야 될까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기 그 영화 스텝의 노트북에 김태희 씨 사진이 떡하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보고 저 특히나 김태희 씨가 그때 마침 또 소속사를 옮겼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작자 생각으로는 보통 배우가 소속사를 옮기면 영화를 하고 싶어서 옮길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한번 찔러라도 봐야겠다. 그래서 곧바로 연락을 했다고 해요. 참 우연하게 또 김태희 씨한테 화살이 돌려졌네요. 꼭 우연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그 이미지가 잘 맞았겠죠. 아무래도 그런 면이 가장 크겠지만 그래서 이제 김태희 씨한테 맨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줬는데 김태희 씨는 시나리오를 맨 처음에 읽어보고 나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돌아왔다고 해요. 네, 이제 이 영화가 무협, 판타지, 멜로 참 복잡한데 무협 영화라 그런지 김태희 씨가 좀 생소한 부분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혹시 박서진 앵커는 결계나 네, 내공이나 경신술 이런 말에 대해서 좀 아세요? 네. 저도 아나운서지만 워낙에 무협 소설을 좀 안 본 터라 예. 상당히 생소하고 어려운데요. 무협지나 무협소설을 남자분들은 많이 읽지만 그런 것을 못 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특히나 김태희 씨도 이런 걸 전혀 안 봐서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시나리오에 각주를 일일이 다 달아갖고 내공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보내주고 아하 그제서야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김태희 씨가 이해를 하게 됐고 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렇게 환타지 액션 멜로를 과연 찍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해요. 지금 마침 또 나오고 있네요. 네. 참 빛이 나죠? 저런 약간 고전적인 의상도 참 잘 어울리는 것 통일 같아요. 신라 시대가 배경이어서 그런지 일단 의상도 그렇고 머리도 이제 쪽을 딴 듯이 좀 위로 올렸고요. 아무튼 김태희 씨는 그렇게 조금 이게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뭐 미국에서는 원래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찍기 전에
미술 컨셉트 자료라고 해서 먼저 컨셉트 자료를 만드는데 네. 거기 그 자료를 먼저 이제 김태희 씨한테 보여줬다고 해요. 네, 이제 시나리오를 거절했으니까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우리는 적어도 이 그림만은 꼭 영화에 담겠다. 그제서야 아하 괜찮구나 라고 해서 굉장히 무술 연습도 조금 전에 방송에서 나오는 거 보셨죠. 열심히 했고 그래서 지금 한참 마무리 촬영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김태희 씨에게는 이번 영화 중천이 첫 스크린 데뷔작이잖아요. 그래서 부담도 되고 걱정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뭐 첫 영화니까 바라는 건 딱 하나다. 나 때문에 뭐 내가 연기를 못한다는 말만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것은 좀 겸손한 표현인 것 같고요. 예. 물론 그런 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TV는 화면이 작기 때문에 연기를 이렇게 못해도 이렇게 큰 티가 안 나는데 스크린은 아주 온몸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충고를 했다고 해요. TV 연기는 상반신 연기를 잘하면 되는데 그 스크린에서 보여질 영화 연기는 온몸으로 연기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좀 신경 꼭 써라. 본인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고요. 네. 아마 그런 표현이 그런 식으로 내가 연기를 좀 잘해야 될 텐데 그런 식으로 나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정우성 씨는 참 이제 여자 배우들 복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당대 최고였던 심은하 씨도 그렇고 고소영 씨도 그렇고 뭐 이번에 이제 김태희 씨까지 참 여배우 복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정우성 씨 같이 영화 촬영을 하면서 김태희 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뭐 일단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워낙 인물이 출중해서 여자 배우가 웬만한 미모가 아니면은 빛이 안 나요. 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당대 톱스타들하고 같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일단 전지현 씨랑 바로 전작인 데이지를 촬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지현 씨와 김태희 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전지현 씨 같은 경우는 캐릭터를 볼 때 그 감성적으로 이렇게 네. 딱 그 상황을 보고 빠져드는데 반면에 김태희 씨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를 이성적으로 연구를 한다. 이성적으로 연구를 한다 조금 하면 표현이 어렵죠. 네. 그러니까 어떤 장면을 찍을 때 이 감성적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좀 웃어야지,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좀 울어야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것 같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특히나 영화 감독을 지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감독님 같은 그런 멘트를 꼭 찍어서 평상시 많은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평상시에 많이 하니까 김태희 씨 같은 경우는 머리 용낭 초과야 그만해 오늘은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많이 했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희 씨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자기가 지금까지는 연기가 백지상처였던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야 조금 한 단계가 더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정우성 씨가 이제 아무래도 연기 선배다 보니까 김태희 씨에게 많은 좀 지도를 또 충고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우성 씨는 또 이번 영화를 어떻게 촬영하고 있나요? 각오나 열심히 잘 촬영을 하고 일단 있겠죠. 열심히.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캐릭터를 자기가 담는다. 그 캐릭터 안에 자기 모습을 이렇게 담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쭉 무사를 비롯해서 이렇게 쭉 촬영했던 그런 각가지 캐릭터들이 이번 중천에 녹아드는 것 같다. 네. 그리고 그런 것이 자기가 곧 담아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 화면에서 여기 멋지게 지금 물을 드시고 있죠. 머리 분장 때문에 머리를 계시고. 이렇게 네. 풀어 헤치는 역이어서 보니까 핀을 한 두세 개씩 꼭 꽂고 있더라고요. 뒤에서 보면 여자 같아요. 예. 그 CG로 어차피 다 지려야 할 부분이니까 그거 상관없는데 뭐 그냥 어두어두 잘생겼고. 눈빛이 참 정우성 씨는 항상 살아있는 것 같아요. 반짝반짝. 그래요. 여자 취재 기자들도 다 조금 전에 박하지 앵커 같은 멘트를 했어요. 네. 이번 기자 간담회 참 개인적으로 부럽습니다. 정우성 씨 직접 만나고 오셨다니까 참 부러운데 이번에 이제 배우 허준호 씨도 같이 영화에 출연을 하면서 기자 간담회에서도 같이 만나볼 수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일단은 아버님이 그 허장강 씨시죠. 요즘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던 분이고 그 자리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지금 내 모습에서 당연히 그 아버님 모습을 떠올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난 항상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2번의 사고를 쳐서 그 아버님께 누를 끼쳤다. 참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자기가 원래 술을 잘 못했는데 이혼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술을 곧바로 배우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그런 이제 그 얘기를 당시 좀 하더라고요. 많이 예. 힘드셨을 거예요. 예. 그렇게 배운 술이 쌓여서 중국 술이 독한데 지금 중국에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중국에서 그 독한 술을 아주 즐겁게 아주 많이 자기한테 맞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특히나 정우성 씨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정우성 씨 TV 드라마 데뷔작인 아스팔트의 사나이에서 그 허준호 씨랑 같이 했어요. 그때부터 쭉 인연이 닿았는데 허준호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과 4, 5년 전만 해도 눈에 장난기가 막 어리고 애 같았는데 이제는 사석에서 술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 마치 형 같다. 아, 정우성 씨가 형 같다. 예, 그만큼 네. 깊이가 많아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태희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버티는 힘이 있다. 계속 그렇게 어린 배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굉장히 그런 부분이 뛰어나고 앞으로 그 연기 부분은 조금 더 그 잘하면 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허준호 씨 이제 함께 하면서 이제 두 배우들에 대해서 좀 칭찬도 하셨는데, 허준호 씨는 이제 뭐 해외 촬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뭐 중국 술에도 잘 적응하셨고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정우성 씨하고 김태희 씨는 또 어떻게 중국 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좀 또 독특해요.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중천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기억에 관한 영화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신이 그 남는 시간이니까 한국의 그 CF 촬영이나 영화 홍보 등에서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황대인이라는 곳이 굉장히 또 외져요. 그 보통 다른 곳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혼자 방에서 이런저런 자신이 기억에 관한 옛날 네. 추억에 관한 것을 자기 스스로 고민을 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영화에 몰입하지 않으면 예. 어려운 그런 일인데요. 그렇게 계속 또 고민하고 왜 사람들은 내 영화에 또 어떤 선입견을 갖고 이렇게 볼까? 데이지를 촬영하면서 데이지 홍보할 때 그런 생각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의 결과는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결과가 있으면 자기가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돗자리를 깔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우성 씨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예, 김태희 씨는요? 김태희 씨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굉장히 그 황대인이라는 곳이 인터넷이 잘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의외로 외진 곳인데도 인터넷이 잘 인터넷이 잘 되나 봐요. 돼서 국내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채팅도 많이 하고 네. 전화통화도 많이 하고 못 읽었던 책도 많이 벌고 또 오히려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캐릭터 분석에 좀 더 시간을 보낼 수 있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촬영하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혼자만의 시간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영화 중천, 주로 밤에 촬영이 됐다고 하던데, 뭐 그거하고 얽혀서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게 없었을까요? 예, 밤에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 얽힌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정우성 씨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낮밤이 바뀌어서 사니까 조금 적응을 못하겠다. 밤에 이게 한참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자고 난 다음에 눈을 뜨면 또다시 밤이고 그래서 하루가 쭉쭉쭉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어서 그게 좀 힘들다 그런 네. 얘기를 했고 딱히 그 중계에서 촬영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 않느냐 무사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똑같다 뭐 그냥 그때 힘든 거나 지금 힘든 거나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네. 힘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김태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어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9시간 동안 뭐 매달려서 촬영을 했다고도 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쭉 날아다닐 때는 힘든 줄 몰랐는데 네. 이렇게 매달려 있다 보니까 너무 그게 좀 힘들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김태희 씨는 이제 거기서 천인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날아다니지만 자기는 그냥 사람이니까 땅바닥만 기어다녀서 힘든 게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정우성 씨다운 대답이 아닌가 싶네요. 어쨌든 이제 6개월 정도 지금 현지에서 촬영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집을 떠나서 이제 무려 반년 동안 타지 생활을 하는데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배우들의 중국 촬영 언제까지 진행이 되나요? 예, 바로 4월 12일이 크랭크업 예정이고요.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CG 작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아무래도 좀 판타지 액션이다 그렇죠. 보니까. 막 날아다니고 예, 이런 와이어들도 다 지워야 되잖아요. 와이어도 지워야 되고 네. 그냥 무기도 이렇게 그냥 무기 촥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바바바박 뭐 이렇게 칼들이 나가고 그런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후반 네. 작업이 길어서 올 연말 한 12월쯤에 개봉할 예정이고요. 그 개봉할 즈음에 맞춰서 이번에 칸 필름 마켓에 이 데모 테이프를 만들어서 일단 출시를 해요. 그래서 판매 성적에 따라서 아마 아시아 각국에도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시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를 좀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죽은 영혼이 49일간 머무는 공간인 중천. 이 중천으로 빨려 들어간 자객이 악의 무리와 홀로 맞서는 이야기를 그렸다고 하는데요. 정우성 씨와 김태희 씨의 판타지 액션 멜로는 어떨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까지 다녀와서 이렇게 힘들게 또 이 자리에 와주신 전효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